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이신 안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 안정열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유원영 부의장님, 반인숙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입지 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의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 기간 이후인 4월 12일에 추가로 제출된 의견 총 1건,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 내용은 검토 보고서의 부침일 맨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쪽의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20조 제1항 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 및 인접주택으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주기로 제한하는 사항과 태양광 발전 설비 간 이격거리 제한에 제외된 건축 설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호 마목에서는 경지 정리, 농업 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태양광 설비가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버섯 재배사 및 곤충 사육사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판매 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 2년간이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석근 선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예산 수반사항, 입법 예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입지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지 정리 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최소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용수 생산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입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20조 제1항 제4호 감옥부터 마모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두어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2018년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나 주거지역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 제한을 하였으나, 건축 설비에 해당될 경우는 제한 제외 규정을 같이 둠에 따라 사실상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높이 5m 미만의 건축 설비 형태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최근 4년간 252건, 약 15만 9,500평방미터에 달하는 안성시 경지 정리된 지역 등의 무분별한 난립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및 생활의 피해와 같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액 건축설비 예외 규정 삭제 규정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설비 입지 제한을 추가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만료 후에 관내 모 단체에서 근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록을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지역 주민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허가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태 위원님. 네, 이 조례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집행부에 물어야 되나?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리고 이 태양광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담당 부서하고도 많은 논의가 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나 좀 의아해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집행부에 물을까요? 네. 지금 개정사항에 보면 조례, 우리 현재 조례 20조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1항의 4호가 지금 이 항에 지금 포함되는 게 맞는지 이걸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20조 개발행위 허가요? 네, 지금 1항에 4호가 있습니다. 전기사업 태양광 설치 허가 기준에 대해서. 여기에 20조 1항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과장님 답변할 필요 없고요. 네. 이건 부서에서도 참을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너무나 검토를 안 해요. 지금 보면은 저 조례 20조 1항의 유임 근거로 국회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근데 관계병역 발제서에는 1호에 2가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근데 전문위원실도 문제점 없고 단도 문제고 다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시인하시는 거죠. 예, 도시정책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됐습니다. 네. 일단 그 위임 근거로 국회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시가 틀리다. 맞는 거죠? 2호 그러니까 공통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2호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그 여기에서 이격거리 이런 것들은 시행령 별표 1의 2호 1호가 아니라 2호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전문위원실, 뭐 각 부서, 의원님들, 뭐 많은 6분이나 공동발의 하셨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0조 제1항의 4호는 이거 원래 규정도 잘못 담은 이거 조례예요. 그냥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그냥 부서는 그냥 따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전에 조례도 우리 저 안정년 부의장님이 2018년 12월경에 그 개정규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설, 제가 용어 쭉 찾아봤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정의를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비가 정의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 설비란 말이 없어요.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사업법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용어의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통일을 하고 그 정의를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 감옥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시설로 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건 그 전기사업법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설비인지 아니면 시설인지를 명확히 해서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 4호 감옥에 보면 개정서에 보면 관내 주요 관광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이제 이격거리를 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관내 주요 관광지역 공공체육시설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지라 하면 그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에서 지정한 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라면 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설치한 그런 시설을 네, 소유 관리하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관광이나 공공체육시설이 어떻게 공공체육시설은 있으나 관광지는 아직 지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법 제2조 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도 안성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도로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감옥인데 감옥의 도로와 남호고 도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창훈입니다. 그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그 우리 그 도로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이고 그 외에 도로법 외에서 정해지 않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 도로를 나항에다가 명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도로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걸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그 여기에 지금 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정의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정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주택 여기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주택이라면 그 주택 우리 그 주택법에 의한 건축 허가나 신고를 득한 그런 그
그걸로 그저 인허가를 득한 그 말하는 주택을 말하는 걸로 저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은 주택 5호 미만은 주택으로부터 지금 100m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주택의 의미가 이게 그 되게 좀 추상적입니다. 여기는 빈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빈집도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또 소규모 주택 정비에서 빈집의 그 정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둔 것은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택의 그 주민 생활의 형태를 보면 여기 지금 주택만 없잖아요. 주택뿐만 아니라요. 사무실, 공장, 거기서 거기서 실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택은 대부분이 지금 시골에 안성시를 지금 근거로 한 겁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규모이거나 아니면 젊은 층은 밖으로 일어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무실, 공장 등등등 이런 것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빈집이에요. 지금 이거 신재생 에너지는 있잖아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뜻밖의 뭐 조례라 제가 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장려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주민들 생활에 그 피해가 느낀다고 하면 실제 피해를 보는 것들을 들보기 위해서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실제 사람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택 몇 호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개정안 마목 보면은 그 농업 기반 시설이 정비되는 집단 농지, 아마 농업진흥구역하고 농림보육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 맞나요? 예. 그렇다면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을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금 뭐 우리 이제 우량농지가 이제는 경지정리나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흥지역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는 이제 태양광 들어오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편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사하면 버섯을 기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뭐 마을 분들도 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다가 뭐 버섯 재배사 한다고 뭐 버섯 재배사니 곤충 재배사를 한다니 하고 아무 행위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생기고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2년치 자기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농지법상에 그 버섯 재배나 곤충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조례로 강행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이게 소송에 휘말릴 그자 있는 거고요. 그건 다음에 제가 물을게요. 아니 소송이 아니라 잠깐, 제가 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제가 예.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물을게요.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바목의 일을 보면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이라는데 제가 이걸 용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듣보 잡도 못한 이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이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런 용어를 찾아보들 못했습니다.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도대체 이게 무엇이죠? 제가 말씀드린 네. 예, 이제 안성형 이제 태양광 모델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는 이제 안성에도 이제 이런 이제 단체가 있어요. 단체 여기 보면은
가목서부터 마목까지 규정에 불구하고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 발전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일 경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안성에도 이제 이 태양광 이제 협동조합 같은 이런 그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니 그러면 안성형 그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그 만들어낸 용어예요? 아,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요. 안성에도 아, 이게 있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용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안성에도 있으니까 안성형이라고 넣은 거지. 그러니까 안성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인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러지. 지금 이거 저 도시계획 조례를 하자고 의원 발의를 부탁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뭐 저 관련 부도 협의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듣보자도 뭐 용어들이 툭 하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어디서 주워 끼웠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은 용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혹시 우리 저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 의미로 받아들이는 네,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이 맞고요. 네. 그 안성형이라는 거를 딱히 이제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뭐 이렇게 딱히 구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국유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1호하고의 상통하는 내용인데, 그 우리 시의 국유지라든가 또는 그 시유지에 시가 허락 또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안성형이라고 저희가 이제 굳이 그런 의미로다가 썼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이 안성형 모델이라는 것은 지금 저 도시정책과에서 의원님들 도와준 거예요? 이거 발의하라고? 아니 명확히 그런 얘기하면 건 아닙니다. 네. 아니,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다 예.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 선비 입지 제한을 추가로 강화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주민 참여형이 돼요. 농촌 소득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농지법은 별개로 하고요. 농촌 소득형으로 필요한 태양광 발전 사업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고 지금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A 규정에 농촌 소득형 태양광 발전 사업도 포함시키는 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무부서 의견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농지법에도 있듯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아까 그 바로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 버섯 재배사라든가 아니면 축사라든가 실제 주 목적은 영위하지 않고 그 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예. 제가 농촌 소득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포함시키는 게 농업인에 필요하냐 그걸 물어보면 거기에 따라 답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물어볼 네,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농지부서에 그 과목의 규정이 개정 가능한지 제가 혹시 물어보셨냐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판매 실적을 본다는 것은 결국 당초 사업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매 실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은 위법 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위법 불법으로 영농 목적이 아닌 태양광 그 발전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농지부서에서 있잖아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화해서 해야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농지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일 않고 지금 그냥 완전히 저 사람들이 위법이요 불법이요 그걸 뭘로 판명을 해요. 또 실제 그 양반들이 버섯 재배를 운영하는지 곤충 사육을 하는지 그 실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온 양이 내가 10톤 계획했는데 5톤 나올 수 있고 4톤 나올 수 3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제한한다는 건 안 맞는 아니, 거지. 저 의원님, 그거는 아니 뭐 곤충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그 저기 버섯 재배사에다가 1년에 버섯 500g 나왔다면 그것도 인정일 거예요? 아, 그래도 버섯 재배사라는 거는 농민들이 재배할 야, 때는 아니, 어느 정도 그래서요. 저기 해야지. 아니 그냥 군빙이 기른다라고 군빙이 한 마리 넣고 그 예를 들어서 500평에다가 군빙이 다 죽었습니다. 군빙이 한 마리밖에 안 살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50% 수확량을 가져라고 2년 동안. 하여튼 이 규정의 취지가 영농 목적이 아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버섯 재배사나 곤충 사육사를 짓고 편법 불법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농지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영농실태 확인 제도와 처벌 제도를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의원님도 우리 저 말씀하셨지만 부서에는 네. 어떠세요? 부서는 이따 얘기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만 일단 궁금한 건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농지부서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협의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도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그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도 이렇게 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한 것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요 좀 개정안 보면은 경과 조치된 사항이었습니다. 경과 조치. 그러면 이 조례 그 시행 당시 개발항의를 신청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규정에 해야 따라하는 것이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경과 조치도 빠졌고요. 하여튼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정안은 물론 현행 조례에도 사호도 잘못된 그 법적 유임 근거를 제시했고 그 입법 형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 조례가 명확한 정의와 범위들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서는 별도의 조문 또는 항을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한 후 태양광 발전 시설의 개발 행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항은 여기서 논의에서 수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거 처리하고 시민사회와 안성시 뭐 햇빛 발전 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이 반영된 안성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개발행위 기준이 아닌 곳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자리 경제과, 도의 정책과 무수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서 이거 좀 입지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뜬금없이 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 법제처에 그 컨설팅한 걸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이거 법제처에 컨설팅한 내용입니다. 혹시 주무부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참고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이렇게 해요. 그냥 몇몇 사람의 민원을 듣고 이거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저도 충분히 의원님이 바라신 취지는 제 공감은 해요. 불법 위법을 하는 거 막아야 되죠. 왜? 근데 그걸 막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무부서엔 참 관심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게 물에 술탄도 술에 물탄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 안성 실정에 맞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듯이 불법에 위법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막아야지 못하게 해야죠.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근데 주무부서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덧붙여서 얘기 저는 드리면은 이게 이제는 뭐 요번에 저는 태양광 조례를 새로 이렇게 이제는 만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50m에서 100m 늘어나고 100m, 200m 이렇게 이제 좀 강화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쉽게 해서 뭐 이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태양광 해례도 못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동부권 지역은 싸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국도 같은 데에서 100m 해놨는데 지금 200m를 강화시킨 이런 저기는 이제 그날도 이제 우리 이제 협동조합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 이제는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 같은 생각은 뭐냐면 지금 태양광을 이렇게 이제 해놓다 보면 암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 사업이라 해도 지역의 200m 정도면은 다 어느 정도 쓸만한 땅이에요. 거기다가 100m 안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면은 나중에는 그 뜯고 개발행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몇십 년 그 태양광이 갈 건데 한 2, 30년 갈 건데 그래서 아예 규제를 좀 넓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 200m 정도 하면은 이게 대개 보면 저는 우리 이제 개발행위 같은 게 보통 도로 옆으로 주는 행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만 한 5,000평짜리 6,000평짜리 공장에도 질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안 해놓으면 지금 태양광밖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 늘려놓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너무 그거는 우리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거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한다고 그분들도 곤충 재배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논할 거는 좀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같이 상의해서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은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도로하고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더 넓히셨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아주 단순 도시화 하면은 마을 내에 공장은 되는데 태양광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태양광은 그냥 저 발전소 역할을 해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이런 거에 들어오면은 우리 하다못해 일자리 창출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0m, 200m가 필요 없이 도로 옆에 바로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은 공장의 바로 위에 태양광 건축물이니까 태양광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야산이나 이런 국도 주변이나 지방도 주변에 좋은 땅 같은 게 태양광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그거 비싼 돈 들여가지고 뜯고 새로 할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는 사전에 좀 조금 지향을 했으면 하는 저기에서 이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러면 도로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이격거리를 넓히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역에서는 이제 비교도 안 좋고 그분들 민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또 도로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다른 시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태양광을 해다 놓다 보면은 이 다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협동조합 그분들의 이제 조례안 예고 사항에서 조금 하루 늦게 이제 의견을 좀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거리 제한 같으면은 너무 강하면은 지금 현행대로 하고 제가 버섯 재배사 이런 것만큼은 강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일단 주거지역과 관련해서는 네. 그 토지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은 여튼 태양광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더 두는 게 타당하다는 지금 주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 다음을 봐서는.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미관상 여튼 이제 여러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오호니 우리 이제 주거 쪽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0호, 5호 이런 거는 지금 저는 대개 저는 일죽, 죽산 3죽이 태양광이 제일 많아요. 거기 중에서 일죽이 아주 그냥 제일 말이 많고 이게 사실은 이장단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이 태양광 우리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 게 없다가 어느 거를 좀 솔직히 얘기해서 땄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농지 부분인데요. 지금 농업진흥 구역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경지 정리가 된 곳이 뭐 어느 정도 비율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정리 안 된 데는 상관이 없지요. 아, 저 경지 정리 안 돼 있는 우리 이제 농업 경지 정리됐지만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 경지 정리가 있잖아요. 돼 있는 농업 지역으로 포함 안 된 데가 없어요. 없어요? 다 농업 지역인지. 있지 없어요. 없어요. 그거 풀면 더 좋지. 근데 풀어주질 않지. 아니 지금 여기 이제 경지 정리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조 4호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여튼 이제 삭제 내용인데 지금 이제 농지법에선 농업진흥구역에 그 농어촌 소득개발과 관련해서 그 시설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건 예.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곤충재배사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버섯재배사 같은 데 가면은 이 허가적이는 기술센터에서 뭐 곤충은 축산과 뭐 일반 버섯재배사는 어디요? 기술보호관 가서 이렇게 내주고 사후 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 중간에 다 그냥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태양광 건축물 허가만 나오면 바로 태양광이 올라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이 지금 다 안 끝났는데 자꾸 예. 말씀을 하셔서요. 예. 지금 소득개발과 관련한 시설이 지금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 중에 하나가 여튼 정기사업법에 대한 그 태양광 발전 설비거든요. 그 시행령 그 관련 조항을 보면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 설비로서 하나는 이제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법 11조 또는 같은 법 14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속 설비까지 포함하지요. 그리고 여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그러니까 실제 지금 농업진흥구역 안에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 대한 발전 설비와 그 부대 시설까지의 설치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지금 삭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나요? 건축 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뒤에. 농가 창고나 그런 건축은 기회는 거지요. 농가 건축 같은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저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지에는 60% 전용 허가를 만날 거예요. 근데 이 태양광은 그냥 100% 다 해놔니까 우리가 절대 농지에서는 용적률이 60%인가 건물 짓는데 축사나 창고,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 창고 이런 거는 60%가 들을 수 있는데 이 태양광도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그거는 전체적인 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쪽에 있는 거 보면은 전체적인 면적을 이렇게 해놓는데
그것도 거기에 그 적용이 되는 건지 그거는 저도 좀 한번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 예, 도시정책과장 네. 정창훈입니다. 라목의 그 단서 조항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는 다만 건축 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비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거, 그걸 삭제하는 이유는 그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건축법에 의한 건축 설비는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 개발행위 허가를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도 삭제를 해서 건축 설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해서 강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여튼 뭐 전체적으로 좀 저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그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여튼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적극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마다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진흥구역 내에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지금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 또 그것에 반해서 지금 우리 그 곡물 작업일이나 식량 작업일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면적을 이제 최소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이렇게 서로 이제 상충되는 이제 농지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의원 발의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 거지? 네네. 예. 아니 그것도 접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일단은 이걸 가고 나서 나중에 뭐 또 다시 개정을 하나 있더라도 네. 근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지금 이미 발표된 상황이고, 안성시 역시도 지금 그 그린 뉴딜 나름대로 쭉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2050년까지 지금 넷제로를 실현을 하려면 우리 안성시 계획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지금 온실가스 12% 지금 낮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 수준으로 가장 지금 낮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실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광 부분에 대한 게 현실적 여건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그 농지 면적이나 산지가 여튼 많은 지금 안성의 지역적 특성도 있고, 이게 지역 단위 우리 그 농촌 분야에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탄소 중립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태양광 부분에 대한 그 허가 기준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판단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제 뭐 안성시도 뭐 그린 뉴딜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맞습니다. 근데 그린 뉴딜도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만 꼭 있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태양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푸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논이 있든 뭐 작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버섯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나무에서 그냥 나오는 거라,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린 뉴딜하고도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린 뉴딜을 저해시키는 것 같아. 아 정말로 예를 들어서 논에 그냥 벼슴고에 뭐 다 산도 동화작용 해가지고 다 해놓는데 아 그린 뉴딜로 해서 태양광 해놓으면은 밑에 죽은 땅인데 거기다가 저기 저 나무 갖다가 버섯 재배하고 그래 막 균 집어넣고 버섯 나오는 건데 아 그거로 따지면은 그린 뉴딜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거죠. 아 저는 뭐 태양광을 아예 그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해라 그거지. 편법으로 세지 말고 그걸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걸 아마 쪼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쪼개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와서 짓고 태양광 올리고 거기 수익 창출해 그러면 뭐 하자가 없는데 그거를 편법으로 쏘고 지역 간에 마찰이 생기고 매일 싸움하고 일주일에 가면 그냥 선수막 그 안 단 날이 없어요. 매일 선수막 달리고 엊그저께는 경찰 고발해가지고 또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어요. 예. 예? 아, 예.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 조례에 참여를 하게 된 의원인데 저도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안성에서 태양광에 그 무분별한 입지를 규제를 하고 강화를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 조례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안성에 태양광 이 발전 설비가 허가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사항이고 지금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다, 뭐 뉴 탄소 중립 선언이다, 온실가스 배출이다, 뭐 이거를 줄이는데 태양광이 가장 좋다 그래서 장려 사업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안성의 현장에서 보면은 첫째 허가가 너무 많이 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태양광 업자들이 우리 안성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절대농지에 설비를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이뤄서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외부에서 업자들이 특히 여기 안정열 의원님 동부권인데 땅이 싸니까 싼 땅을 이용을 해서 이런 그 법을 이용을 해서 너무 많이 우리 안성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면은 주민들이 이거 신재생 에너지라 굉장히 좋고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데마다 민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공도에서 또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설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자가 고발을 했어요, 주민들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또 검찰로 넘어가지고 이게 합의를 보더라도 또 이게 검찰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도 모르고 아니 이게 우리 안성이 어쩌다가 이 태양광 설비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에 우리 안성의 이 아름다운 땅들이 어떻게 이렇게 태양광 이 업자들한테 이렇게 지금 전부 뭐 좋은 말로는 발전소를 설치하지만 나쁜 말로는 유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버섯 재배사 나왔는데 이게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버섯 재배사로 변칙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태양광 발전 선비를 했어요. 가보세요. 버섯 하는 데 있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다소 좀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할 수도 있고 문구가 다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하게 상위법에 맞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 도시 정책과장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조례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도 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우리 의원의 저는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주에 이제 버섯 재배사 허가 난데 지금 가보면요. 지금 나무 다 갖다 놨어요. 이제 한다 그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들의 그 수확량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수확이 되느냐. 그냥 버섯 나무에다 근육만 뚫고 그냥 뭐 놓고 야중에 아유 뭐 잘못 관리하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농사꾼이 아니지. 근데 한 번 거 정도 봐주더라도 2번 정도 그 정도 하면은 농사 직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져서 2년 정도의 저기를 둔 거예요.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한 번까지는 뭐 잘못해서 버섯을 실패할 수가 있는데 2번 실패하고 그러면 농사 저기가 아니지. 그 사람은 3번 가면 뭐 실패하는 나 똑같지. 그래서 그 뭐 이거 생산량의 50% 이상을 가져가려는 게 그거예요. 지금 버섯 다 지금 나무떼기 다 갖다 놨어요. 지금 그분들 더 잘 알아요. 벌써 예. 버섯 재배하고 건축 사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러한 민원이 적지 않아 있고 편법적으로 여튼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은 뭐 그 모든 위원님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위원장님 우리 지방도로나 국도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거리 제한을 너무 또 강화를 시켰다. 그러면 뭐 우리 의원님들끼리 뭐 또 상의를 또 해서 뭐 완화 좀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은 아까 이제 말씀해줬지만은 지금 이제 삼성 같은 우리 충청도 삼성 땅이 비싸요. 우리 일주보다 엄청 비싸. 거기는 태양광 못 들어와요. 비싼데 누가 사서 들어와. 그냥 싼 일주기로 그냥 몰리는 거지. 근데 우리 일죽은 경기도, 그래도 경기도 아니에요. 충청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경기도에서 버린 충청도로 가지는 게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라고. 예. 주장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계속 같은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여튼 뭐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나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또 계십니까? 황진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절대농지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안정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2017년도에 그 안성에 곤충산업 육성하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하셨어요. 그러면 네, 근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이거 어차피 영농행위니까 거기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지정리 둔 데에서 위법 불법으로는 당연히 못하게 강화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유예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하는데 수확량이 뭐 50%를 뭐 2년간에서 안 넘어갔다고 한다고 하면 뭘로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뜯어내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인허가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산림보수나 농업정책과 왜 협의 의견을 받습니까? 농지법이나 산림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에 못하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조례를 제하는 건 다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저 이야기는 이번 기회에 태양광 그 발전 그 시설에 대해서 허가 기준을 명확히 좀 안성 나름대로 만들자는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뭐 조례를 반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일자리 경제권이나 도시정책을 보면은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민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그런 조례 허가 태양광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얘기보다 두 사람 얘기가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제대로 된 이걸 만들자. 위법 불법하는 거 근절을 하자. 그거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봤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반인수 다 좋은 말씀이시고 다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안성 주변에 있는 도시는 이 강화된 조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이걸 안 해주고 그게 위법이고 그다음에 뭐이 때문에 그 상위법에서 그 때문에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안성은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 도시는 강화된 조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에 몰리는 거고 안성에서도 몰리는 데가 잘 그런 게 동북권이 몰릴 수밖에 없죠. 땅값이 싸니까. 환경도 그렇고 하니까. 그럼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동북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의원님 뭐 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세요?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차라리. 아, 예, 더 정리를 또 다른 시키죠. 의원님 질의나 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예,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죄송합니다. 출석 의원 7명 중에서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을 위원님,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